안녕하세요. 자, 문제집 47페이지예요. 네, 47페이지 6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6번 문제는 그 용도 지역 지정 특례 규정이죠. 특례 규정. 먼저 해설을 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먼저 해설 강의를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네. 자,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입니다. 용도 지역 지정,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 규정이에요. 용도 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또 지정된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위반을 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이제 도시군관리구역의 그 위반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은 특례 규정을 공부한다는 얘기죠. 자, 지난주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 지역 지정 특례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그 도시지역입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대상이 5개가 있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입니다. 어차피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다라고 가정합시다. 도시지역이에요.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아래쪽은 공유수면 바다, 인천 앞바다인데 인천 앞바다는 도시지역,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바다 맞죠? 이렇게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바다에다가 항만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항만법상 항만구역을 지정했거나 항만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항만구역을 지정고시를 했거나 어항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항법상 어항구역이 지정고시 됐다고 전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지되지 않고요. 어디에 연접해야 됩니까?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두 가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니까 자,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된 상태에 임야도 있고 참답 가수든 농지도 집단화되어 있고 이런 것이죠. 자,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농림지역이에요. 자, 이 농림지역에 자, 그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 되면은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앞으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의 첫걸음을 뗀 곳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 된 지역은 지정 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이었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 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농림지역에 이번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분야를 위해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하면은 농림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등이 지정고시 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의지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복잡한 그 도시군관리구역의 위반과 결정 절차가 없더라도 공업도시나 또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벌써 이제 3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4가지를 설명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농림지역에다가 그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전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원개발, 전기자원이죠. 전원개발, 전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 곳이 됐거나 그 예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전부 무슨 용도지역이죠? 도시적으로 결정 곳으로 본다.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서 도시지역 결정 곳이 의지되는 대상 5개를 모두 복습을 해드렸고요. 관련된 문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이 5가지는 정리를 해두고 가셔야 되죠. 자, 유사 문제, 47페이지 유사 문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문제.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했죠?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상 도시적이 결정구역으로 본다. 정확합니다. 2번,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적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면은 바다의 매립 목적이 뭐죠? 첨단 산업단지 건설이 목적이고, 그리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도 뭐죠? 도시적이잖아요.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을 때는 특례가 허용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구역의 입안과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법상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건 지난주에 설명한 거죠.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고시는 별도로 이제 관할 특별시장, 공익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구역사 시정구사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되죠. 정확합니다.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지능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지능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상 농림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로 결정고시로 본다. 네, 4번이 틀렸는데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잠깐 같이 볼까요? 앞에 와주세요. 여러분 여기 봐주십시오. 여기는 관리지역이에요. 자,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관리지역이라면은 계획관리지역일 확률이 높습니까? 생산관리지역입니까?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 생산관리지역에다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곳이 되면은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곳은 특례로서 자,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상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지돼요. 이 경우에는 농림지역, 국토교육법상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결정고시정수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리지역 안에 산지죠. 이 산지에다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한 거죠. 관리지역 안에 산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를 하면은 잘 보세요. 이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을 하는 바에 따라서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농림지역으로 구분해서 고시하면은 이 법상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농림지역이 결정고시정수로 본다. 농림지역이 결정고시정수로 본다. 그리고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결정고시정수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을 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무엇이 되는 거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이 말이죠. 만약에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면은 농림지역이 결정고시로 보고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로 구분해서 고시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번 문제 보기 4번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을 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야 되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 관련된 문제가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괜찮아서 제가 선택해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용도지역의 결정에는 도시군관리구역의 위반과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지난주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잠깐만요. 고개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용도지역 안에서 이제 건폐율과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공부할 거예요. 용적률을 공부할 텐데,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잠깐 복습을 좀 하면서 우리 핵심 요약을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지금 다른별 문제 풀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핵심 요약을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건폐율 같이 볼까요? 자, 알고 있지만 건폐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건폐율이 무엇이죠? 건폐율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게, 그죠?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그 다음에 뭐죠?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대지 면적의 몇 %까지 건축 면적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게 뭐죠? 건폐율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건축 높이를 규제합니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합니까? 면적을 규제하는 평면적 규제 수단이 건폐율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죠? 건축 연면적의 비율. 이게 용적률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해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대표적으로 4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지하청. 지상층의 부속 용도로 쓰는 주차장,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죠? 그리고 경사진 지붕아래 대피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에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가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오지선당에 한 줄씩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번씩 복습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은 거의 매년 출제가 돼요. 거의 90% 이상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출제가 되는데, 주로 출제 포인트는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지단도를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토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즉 이 법, 국토교육법 시행령에서는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단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단도를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왔죠. 자,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복지지역. 그때 주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건폐율은 저희 집 전화번호가 똑같죠. 저희 집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55에 6657 이렇게 오습니다. 한 번씩 복습해줘야 돼, 이걸. 이것도 한 번 외워도 한 달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면 또 시험 문제 나오면 또 고민해야 된다니까. 잘 안 떠올라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해주면 되죠. 55개 6657. 그러면은 동그라미 하나씩 붙여주면 건폐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위에는 뭐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5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근폐를 치료하면 50% 이하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건 뭐죠? 준주거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폐를 치료하는 70% 이하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제 이제 가계번호였죠. 9878, 9878, 9878 이렇게 웃을 겁니다.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요통 상업지역.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9878 해놓고 뭐 중심 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 모르면은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죠.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전부 777, 777이니까 공업지역,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에서는 70% 이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근폐를 치료한도를 정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제일 위에는 무슨 공업지역이죠?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연습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외워도 한 달 동안 연습 한 번 안 하면은 시험지 받으면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한 번씩 복습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여러분, 녹지지역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죠, 보전 용도.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전부 공통점은 보전 용도라는 게 주 지적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적 밖은 이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인데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면은 관리지역부터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즉 도시적 외지역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면은 그 지적 목적이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예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비율, 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근폐율 비율이 가장 낮게 규정됩니다. 전부 20% 이하, 즉 대지 면적의 20% 이하로 건축 면적을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녹지지역부터 비도시는 전부 20인데 관리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 목적인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죠? 40. 계획관리지역은 40이니까 우리 농담처럼 100세시대니까 인쇄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복습 다 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별 용적률이죠.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얼마로 시작했죠? 100. 그래서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합니다. 100으로 시작해서 용적률 시작하면 50시청 가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그렇게 되는 거죠. 중심상업지역은 1500, 1500. 대지 면적의 15배의 건축 연면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층별 바닥 면적 합계가 대지 면적의 15배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그렇게 고층으로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상업지역은 이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한 단계 나갈 때마다 200씩 감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이 1300, 유통 상업지역이 1100, 근린 상업지역이 900. 그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공업지역은 얼마로 시작합니까?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갑니다. 50씩.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300, 일반 공업지역이 350, 중공업지역이 400,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갑니다.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가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중심상업지역은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가만,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 보전 녹지는 얼마죠? 80. 나머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 그래서 녹지는 80, 100. 보전 녹지 80, 생산 녹지 100, 자연 녹지 100.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도시적, 우리 도시적 밖에, 농촌의 도시적 밖으로 나가면은 마을의 건물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주택이 1층 내지 2층이잖아요. 용적률이 80이에요, 80. 용적률 80%는 층별 바닥면 잡기가 대지 면적의 0.8배, 대지 면적의 0.8배의 건축 연면적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층하고 2층의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의 0.8배까지만 허용되는 거죠. 80%만 허용돼요. 네. 그런 의미죠. 근데
도시적 밖에는 전부 80인데 계획관리적 얼마죠? 100.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고 몇 세까지 살자? 100세까지 살자. 그렇게 했었죠. 여기까지는 진짜로 그동안에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로 많이 나올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고요. 시험 며칠 전에 다시 점검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쪽에서 무게중심이 옮겨왔어. 지금 우리 문제집에 이 관련된 문제가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우리 복습하고 가면 되지 뭐. 용도지간에서 금필과 용적률, 용도지간에서 금필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금필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이거 단독으로 3년 전에 출제가 통째로 이게 한 문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금필 용적률 종합적인 문제에서 이게 들어가요. 꼭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여러분의 출제 범위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도지간에서 금필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관련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복습을 해드리고 합니다. 복습해야 돼요, 이걸. 자,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연습합시다. 자연취락지구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필기 다 해뒀고요. 교재에 다 체크되어 있고요. 발표되어 있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연습도 우리가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걔는 뭐죠? 개발지능지구. 그렇죠. 개발지능지구. 수는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뭐죠? 공원이 있는데 자연공법상 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산업단지인데 이때 산업단지 어디에 있는 산업단지죠? 공업지역 안에 있는 무슨 산업단지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등이에요. 이렇게 이 용도지간에 이것들이 지정된 곳은 금필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별도로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개발지능지구는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어. 이때 개발지능지구는 하나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도시적 외의 지역이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된 곳은 금표를 특례로서 별도로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된 것도 금표를 지정도를 특례로서 별도로 허용하는 거죠. 자, 이곳의 금표를 지정도를 저희들 이렇게 보습니다. 자, 제일 위에서부터. 자,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외웠죠? 64, 34 이렇게 했죠. 무슨 뜻이죠? 육군 사관학교 64, 육군 3사관학교 34 이렇게 해서 64, 34, 678. 678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무 뜻도 없지 뭐. 그냥 뭐. 그죠? 64, 34, 678.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뜻이구나. 자연취락주의 지정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복습하겠네요. 자연취락주의 지정 목적은 지금 나와야 돼요. 자연취락주는 녹관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녹관농자 안에 자연취락주가 지정된 곳은 금표를 얼마 주죠? 6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를 정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지역의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된 곳은 금표를 40% 이하 부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은 본래 금표이 20인데 그 자연녹지지역 안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된 곳은 30% 이하 부분에서 조례로 금표를 정하게 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용도지역 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금표는 얼마죠? 40. 용도지역 안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금표를 60%까지 허용합니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은 그럼 농공단지는 주로 도시적 밖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시적 밖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은 금표를 7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도시적의 공업자와 똑같이 제도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금표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 공업지역은 금표율이 7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은 70%를 10%를 완화해서 8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통째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문제는 꼭 한 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필수 암기라고 봐야 돼요. 특례 규정이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고 2주 동안 안 외우고 다시 안 보고 들어가면 시험지를 받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시험 치기 직전까지 다시 한 번 더 가끔 점검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자연취락지구하고 뭘 빼죠? 산업단지를 빼고 자연녹지를 빼면 나머지 4개가 남아. 이 4개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특례로 따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외웠죠? 18, 18, 10, 15, 18, 10, 15, 18, 10, 15, 18, 10, 15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하나씩 붙여주면 용적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은 금표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까지 금표 용적률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표 용적률의 문제 하나 확인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정하시고요. 자, 47페이지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연습하시면 되고요. 저는 금표가 용적률이 모두 적혀있는 8번 문제를 선택해서 하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죠. 8번 문제.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별 금표율과 용적률의 범위를 연결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준주거지의 금표는 얼마죠? 70. 용적률은 얼마죠? 200% 이상, 50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조를 정합니다. 앞에 200이 뭐죠? 최저한도. 뒤에 500이 뭐죠? 최대한도. 우리도 항상 최대한도 기준으로 정답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앞에 최저한도는 숫자를 안 외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답 결정하지 않거든. 그래서 준주거지는 용적률 500% 이하 맞습니까? 네, 1번은 O잖아요. 일반 사업지역은 금표율이 얼마죠? 80. 용적률은 얼마죠? 1300. 앞에 200 이상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최저한도는 무시해도 돼요. 최대 한도로 판단하시면 되거든. 그 다음에 유통사업지역. 금표율 얼마죠? 80. 용적률은 1100. 200% 이상부터 1100% 이하 부위만해서 각 시군조를 정하게 되죠. 금방 했던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죠. 중공업지역은 금표율은 70, 용적률은 400. 자연녹지는 금표율은 20, 용적률은 100 정확합니다. 7번, 9번은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국토교육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건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미축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미축했습니다. 거기 들어보실까요? 자, 얼마나 기분이 중요한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반주거지역은 무시 기준이죠? 분류기준 층수, 주택의 층수 기준에서 일반주거지역은 1종부터 몇 종까지 있죠? 그렇죠.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세분이 되죠. 1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양호입니까? 편리입니까? 편리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 그러면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인데 공장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가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업무용대 빌딩도 원칙은 안 돼요. 그 이야기예요. 주택만 지으라는 거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니까. 단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만, 2종은 중층 주택만, 3종은 고층, 중고층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종 일반주거지니까 여기는 저층이죠. 이때 저층은 몇 층 이하입니까? 4층 이하를 해요. 4층 이하. 4층 이하니까 자동으로 주택으로서 인층이 5개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은 자동으로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잖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단 1번에 봐, 1번. 1번에 보면은 여러분 다세대 주택은 보세요.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 인층이 몇 개 층이죠?
주택으로서 인칭이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다시대 주택은. 맞죠?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죠. 연립주택도 주택으로서 인칭이 몇 개층이죠? 4개층으로 제한. 이게 원칙이라, 원칙. 근데, 여기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있는데, 여기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인데, 원룸형 주택입니까?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단지형입니까? 이것을 단지형 연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형 연립주택이에요. 아파트 단지처럼 단지를 형성하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 있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허용합니까? 5개층.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면 5개층 이하까지 특례에서 허용하죠. 그러니까 동수가 1개인 연립주택은 몇 개층 이하여야 됩니까? 4개층 이하인데 동수가 지금 몇 개 있죠? 101동, 102동, 103동이 원룸입니까? 단지형입니까?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몇 개층까지? 5개층까지 허용이 돼. 이건 주택부에서 배워요. 그래서 1번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대주택과 연립주택이니까 특례로서 몇 개층까지 가능합니까? 5개층까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은 1번입니까? 5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이. 제가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3번이구나. 제일 끝에 있어서 5번인 줄 알았어. 3번이구나. 잘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을 펼쳐두시고 무조건 문제를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11번을 펼쳐두시고 그 위에 공간이 있죠. 그 위에 공간에다가 필요하면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알겠죠? 네, 간단한 메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적어드릴까요? 간단한 메모입니까? 간단한 메모만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용도지역원에서의 행비제한입니다.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용도지역원에서의 행비제한이에요. 여러분, 행비제한에서의 행위는 뭐죠? 개발행위.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뭐죠? 건축행위. 그래서 용도지역원에서의 행위제한은 곧 이꼴 용도지역원에서의 건축제한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하면은 그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제한받습니까? 제한받죠.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이 가능한지,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를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비 제한 내지는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실무에 나가면은 어떤 용도지역의 땅 사면 어떤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 규정을 찾아서 상담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시험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메모하라는 거지.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단 이걸 외워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대통령령이 뭐죠? 이 법 시행령이죠. 그렇죠. 국토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 국토교육법, 이 법 시행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꼭 외워둬야 됩니다.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죠. 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뭐로 정합니까?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에 관련된 문제, 이 개별법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규정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 11번 문제예요. 알겠죠?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별 법률로,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용도지역 안에, 예를 들면은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은 그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개별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야. 용도지역 안에서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건축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이 뭐죠? 상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아니면 안 되잖아.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상계법. 그 다음에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땅,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 제한이 무슨 법?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초지는 초지법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들지 않으면 시험지를 받으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를 통째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제한은 농지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초지는 무슨 법? 초지법. 이렇게 암기하신 기억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11번에 한번 볼까요? 11번에 보시면은, 자, 국토기업법상, 이번엔 농림지가 아니고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칠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제한 특례 규정을 열거한 것이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줄 거예요.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됐어.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건축제한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틀렸죠? 자연공원법이라는 개별법에서 건축제한을 받게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그래서 11번은 농림지역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개별법에 관한 건축 제한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거만 해야 됩니까? 농림지역 안에서 특례, 개별법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도 같이 복습하고,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도 별도로 공부하고, 원칙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행위 제한 통째로 복습하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죠. 해설 보시면은, 해설 보세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개별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박선에 나와 있죠. 이번에 농공단지 비추고요.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상계법.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상계법 규정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그리고 금방 했던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죠? 네. 책정을 넘깁니다. 넘겨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비제한, 건축제한을 공부를 하시는 거죠. 12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등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교육법 시행령, 이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구역 등의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의하는 경우가 있죠. 해당 구역과 그 건축 용도 제한의 근거 법률, 개별법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을 찾아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무슨 법? 상계법. O 믿겠습니까? O.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맞습니까? 틀렸죠. 어디서만 허용되죠? 농림지역 중.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만 농지법이에요. 농림지역이 빠지면 틀리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경우 건축 제한만 산지관리법에서 니은과 디귿에서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됩니까? 니은과 디귿은 농림지역 안에서만 허용됩니까?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만 산지관리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틀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금방 했잖아. 상수보호구역은 수도법. 그 밑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리을, 미음, 비업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13번은 네, 우리 연습 많이 한 거고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13번도. 그죠? 중요한데 연습한 것을 해설을 먼저 듣고 교재를 읽어가는 방법을 할까요? 네,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기 들어보시고 여보세요? 네. 자, 봐주세요. 우리 용도지역은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용도지역은 전국토입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특성에 따라서 자, 크게 네 개의 용도지역이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도지역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 국토 일부는 아직까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는 거죠. 땅 샀는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땅 사면은 그 지정된 4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가운데서 건축자니 가장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건축제한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과 금폐율, 용적률 규정이 적용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땅 사면은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집니까? 자꾸 낮아집니까? 자꾸 낮아지는 거야. 똑같이 분원도 투자했는데 성공할 확률,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잘못 산 거죠. 앞으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으로 용도지역에 미지정된 지역 안에서 행비자는 금필과 용적률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13번 박산에 들어오십시오. 13번 박산에 1번 같이 봅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동그라미 하죠. 건축제한, 금폐율, 용적률 3개. 이 3가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무슨 용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해설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잠깐만요. 물으면 빨리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 이 4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2개가 있어. 뭐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은 도시적과 관리적입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이렇게 세분되는 거 맞죠?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 상, 공, 녹은 3개입니다. 3개의 녹지지역 불러주세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여기는 도시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죠. 아직까지 도시적으로 지정된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으로 도시지역이 미세분된 거야. 이렇게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것은 도시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뭘 적용하죠? 건축제한, 행위제한, 금폐율, 용적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관리지역이죠. 자, 관리지역이 세분됩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3개가 있습니다. 네.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그렇게 되죠. 보생계 그렇게 옳습니다. 여기는 관리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죠. 아직까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됐습니까? 미세분됐습니까? 미세분된 지역.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은 그중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비제한, 금폐율, 용적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3번에 박선의 양가로 2번 같이 봅니다. 도시적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금폐율, 용적률 등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은 무슨 녹지? 보전 녹지적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라면은 보전 관리적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죠. 이런 부분은.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유사하게 자주 나오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까? 빨리 지나가야 됩니까? 빨리. 15분부터 제 문제가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시 끊었다가 휴식하고 용도지구를 좀 핵심을 정리 좀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